여하튼 뭐예요? 할인채하고 그 초수익률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인채는 분모가 만기에 받을 금액이고 초수익률은 분모가 투자하는 금액. 근데 그 금액은 만기에 받을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초수익률 할인율보다 더 높아요. 왜 이런 관행이 생겼냐? 왜 이 할인 다 1년 그 미만의 그 단기채 시장에서 단기 금융 시장에서 어 할인율로 이렇게 호가하는 관행이 생겼느냐? 뭐 이유는 간단한 거죠. 어 이 저 어떤 뭐 채권이든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업자한테 가 가지고 이걸 할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우리 업계 용어로 뭐라 그래요? 와리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깡을 하니까 깡 하면 인제 돈 떼고 일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할인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인제 할인업자 입장에 보면 할인율 20%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이자율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깎인 건데 20% 보다 더 많이 깎인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는 이자율이라는 하고 다른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 현재 가치식에서 1 플러스 R의 T 제곱으로 나눠줄 때 그 R을 보고도 할인율이라는 표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현재 가치식에서의 할인율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이자율 또는 초수익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할인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할인채의 할인율하고 현재 가치식의 할인율은 다르다라는 거죠. 1.17.3은 뭐냐면 액면이 100만 원이고 수익률이 10%인 2년 복리채 만기 시점의 지급 금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 그 이 복리채 음 이 복리채 이 복리채는 또 희한합니다. 뭐냐 하면 가령 이게 1 년짜리 복리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액면이 1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할인채는 뭐예요? 요게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그 투자하는 금액 그거보다 적겠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복리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행 정기예금하고 똑같습니다. 차이 아셨어요? 예. 왜 이런 복리채가 생겼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주로 이 할인채나 복리채를 발행하는 게 인제 정부 기관인 경우에 정부 기관은 예산을 따오잖아요. 그래서 100 억의 예산을 따왔어요. 100 억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따왔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만약 할인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빌린 돈은 100 억이 아니고 100 억보다 적은 금액이 되겠죠. 만약 이게 복리채면 뭐예요? 정확하게 100 억을 만땅으로 빌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 한국에서 새로운 채권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 예금하고 똑같은 채권. 그래서 빌리는 금액이 100 억인 거. 이런 게 나온 거죠. 이표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할인하고 나면 그게 100 원이 될 수도 있고 110 원이 될 수도 있고 90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표채보다 복리채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발행 금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채권 발행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진 게 그거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표채네요. 그죠? 예. 이표가 8% 그러니까 매년 8%씩 주고 만기에 108 원을 주는 거죠. 그죠? 108 원을 주고 하는 이표채고 이건 어떻게 생각한다고 1년 후에 8 원을 주는 할인채와 2년 후에 할인을 주는 할인채하고 요 10년 후에 108 원을 주는 할인채를 구해 가지고 합하면 되니까 요 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뭐냐요. 어 이 요 미지수에 해당하는 R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착기를 구해야 되고요. 그죠? 이 해착기를 구해야 되는 요 R을 보고 구해진 R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1 to maturity 만기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만기 수익률은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채권을 만까지 보유하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이긴 한데 단
2표의 재투자 수익률, 요 8원을 1년 후에 받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만기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95원에다가 양변에다가 1 플러스 R에 10제곱을 곱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이제 미래 가치로 바뀐 거네요. 요거는 의미가 뭐예요? 95원을 예금하면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원리합계는 얼마입니까? 하는 미래 가치죠.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원을 9년 동안 R의 이자율로 예금한다면 받을 수 있는 원리합계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요 R은 그냥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R이 아니고 만기 지금 투자하는 시점 이후에 만기 사이에 이자율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안 바뀐다고 치고 그냥 계속 동일한 수익률로 요 R로 재투자할 수 있는 가정까지 있을 때 그때의 그 수익률을 그 R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이제 알죠? 우리 엑셀에 해석기 그 수식 짜 놓고 엑셀에 해석기 집어넣어서 R을 찾는 거 하면 되겠죠. 요 양식이 이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지정값을 요 수식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지정 인제 R에 대해서 함수죠. 그죠? 해 놓고 이 지정값이 95가 되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빼기 95가 0이 되도록 해 놓고 0을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되고요. 오케이. 질문. 만기 시점까지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만기 시점에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는 채권은 이표채인가 할인채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답은 뭐예요? 할인채는 만기 시점에 정확하게 액면 금액을 받는 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투자하는 시점과 만기 시점 사이에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근데 이표채는 그렇지 않아요. 이표채는 사실은 아까 만기 수익률은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재투자 수익률도 그냥 만기 수익률하고 같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표채는 사실은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부터 그 사이에 그 만기 사이에 이자율이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표채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물론 이표의 금액은 이 원금에 비해서는 금액이 작으니까 크게 위험은 없지만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표채에 투자해도 별로 그냥 만기까지만 보유한다면 그냥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위험이 없는 게 아니고 위험이 매우 작다. 요게 맞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만기 시점 이전에 채권을 매도할 경우에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근데 현금원에 불확실성이 있는 채권을 하면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죠. 이때는 뭐까지 생기는 거예요? 만기 이전에 팔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그 가격은 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격 불확실성이 없냐? 둘 다 있다는 거지. 만약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느냐 아니면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위험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이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회계장부들을 보면 만기 보유 채권이냐 아니면 단기 보유 채권이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단기 보유 채권은 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달라진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이 채권의 가격이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회계장부에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기 보유 채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거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금융기관의 채권을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가격을 누구한테 받아야겠죠. 그래서 또 채권 시가 평가회사 채권 시가 평가 회사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금융학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뭐 사무수탁사 이런 데가 이 금융학부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이 숭실대 금융학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그냥 뭐 적당한 학점이기만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 뭐 1 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별로 감명을 못 받을 건데 혹시 고학년이 돼 가지고 내가 별로 경쟁력도 없어 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하면 사실은 일단 채권 시가평가회사나 사무수탁사
아니면 뭐 또 뭐 있었죠? 펀드 평가서. 이런데 일단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경력을 좀 쌓고 나서 이직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다. 뭐 연구 채권도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00만 원 나누기 0.1 하면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이죠, 답이. R분의 A라 그랬잖아요. 연구연금 같은 경우에 R분의 A. R이 이자율. 그죠? 네. 아, 10%니까 10만 원이니까 10만 0.1 해가지고 100만 원이 되겠네. 예, 끝을 내야 되네요.